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물리 수업인데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네. 자, 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수업을 일단 시작을 하는데 우선 이번 학기에 수업하는 건 딱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물레를 찰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과제를 할 틈도 없겠네. 근데 연습은 좀 많아야 돼서 이제 실기 수업 시작이 되면 연습량이 조금 예년보다는 좀 많아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레가 는다는 건 절대적인 연습량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연습량이 적다는 건 이번 학기 때 만들 수 있는 물레를 제대로 찰 수 있는가 못 차는가에 가 되겠지. 그래서 우선 과제는 예년하고 똑같이 많이 나가진 않을 거고, 과제는 우선 다른 모양의 그릇 두 가지 종류에 각 두 개씩. 그러니까 내가 만약 컵을 만들고 접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컵 두 개, 접시 두 개가 과제의 양의 끝이지. 그러니까 작년 애들 같은 경우에 나보고 속았다고 과제가 적은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과제가 적은 게 아니더라 라는 건데, 근데 목적은 확실하게 한 가지인 게 물레를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애들은 쉽게 기술도 익히고 해서 빨리빨리 습득하는 애들도 있지만 조금 좀 습득하는 게 느려서 조금 늦게 물레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물레를 빨리 배우는 거하고 물레를 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물레를 조금 늦게 배우더라도 결국에 나중에 어느 정도 물레를 차게 되면, 물레 차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물레 잘 차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많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누가 물레를 더 잘 차요? 별 의미가 없어. 별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물레 찰 수 있는 거지. 물레를 되게 잘 찬다 아니면 물레를 그저 그렇게 찬다 하는 것들이 큰 차이가 없거든. 물론 아주 제형의 그릇들, 이만한 항아리 이런 것들 차는 건 그걸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잘하겠지만 실제 난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그러니까 연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물레를 잘 차게 되는데, 큰 항아리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연습해가지고 열심히 반 학기 정도 열심히 물레 차면 큰 것만 한 50개, 100개 만들고 나면 잘 차겠지. 잘 차는데 그게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차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물레를 잘 차게 되면 결국에는 중요한 건 물레를 잘 차냐 못 차냐라기보다 어떤 형태의 물레를 찰 건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물레를 어떤 느낌으로 물레를 찰 건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단순하게 물레를 잘 찬다 못 찬다 하는 것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 물레를 차는 것들은 사실 물레는 좀 일하고 좀 가까워서 이제 나보고 물레 차서 오늘 이렇게 찰 만큼 만들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뭘 해서 만들고 해서 물레 갖고 이렇게 많이 팔아야 돼라고 하면 하루에 나는 한 100개 정도 찰 거고, 다음날 한 100개 정도 깎을 거고, 그래서 한 200개 정도 해서 할 텐데, 물레를 아주 직업적으로 물레를 차는 사람들 같은 경우 하루에 한 200개 정도씩 차고, 컵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개 정도씩 차고, 또 그 다음날 다 깎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일이라서 힘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라, 보통 우리가 물레대장이라고 부르는 직업적으로 물레 차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대부분이고 여자들은 본 적이 없고, 이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좀 약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드니까 보통은 이제 소량의 작은 양의 것들을 조금 깔끔하게 아니면 형태를 잘 맞춰서 찬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그러고 만약에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물레자장을 사지.
물레대장을 사서 내가 만든 그릇을 딱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차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물레를 차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것들인데, 근데 이게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될까 모르겠다. 한번 들어볼까요? 멈추고. 테스트 한번 하고. 목소리 뭐 대충 들을만 하고. 테스트 한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더라? 아까 물레대장을 물레대장 산다고. 사는 데까지 얘기했지.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물레를 찰 줄 알고 내가 좀 천천히 차더라도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찰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라, 이제 한 학기 동안의 목표는 물레를 찰 수 있는 것. 근데 물레를 찰 수 있는 것이라는 목표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 과제는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가 특히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과제가 두 개가 나가는 거, 중간고사 과제가 나가는 거, 기말고사 과제가 나가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모양 두 개를 차면 되고, 그 원하는 모양에 두 가지를 차는데 각각 두 개씩.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내가 만들 수 있는가 못 만드는가의 문제. 이게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는 건가, 아니면 내가 손 가는 대로 만들어진 걸 끝내는가 하는 것 차이라서, 과제는 되게 약하지만 딱 뭐 이렇게 뭐 개수가 총 물레 개수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레 과제 4개는 진짜 그냥 아예 없는 과제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물레를 차는 걸 배워서 내가 그 물레를 찰 줄 알게 되는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후반부에 보통 과제를 마무리하게 되고, 그거의 결과는 결국에는 그 내가 얼마만큼 정교하게 물레를 찰 수 있는가로 판가름되기 때문에, 사실 변별력은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냈을 때 점수 매기기가 가장 좋아. 변별이 확실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뭐 개수를 뭐 20개, 30개, 40개, 보통 예전 같으면 한 학기에 나오는 과제의 개수가 한 100개 정도? 뭐 각 매 주마다 뭐 10개 이상씩 20개씩, 다음 주까지 20개, 그 다음 주까지 뭐 30개, 그 다음 주까지 10개 막 이런 식으로 과제가 나오니까 그 정도의 양인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과제의 양을 이렇게 딱 4개로 줄여 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연습을 얼마만큼 한다거나 내가 얼마만큼 물레를 찬다거나 했을 때 그 비슷한 모양의 그릇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사실 만들기가 힘들거든. 힘드니까 이제 내가 과제를 잘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많은 연습량이 사실 필요한 게 사실이고, 나는 그냥 물레가 뭔지를 알면 정도에 되겠어 라고 하면 그냥 부담 없이 수업을 들으면 돼. 그러면 성적은 뭐 좀 작게 받겠지만 과제 내는데 큰 문제는 없다. 내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높아심에 하는 얘기지만, 나중에 혹시 그 뭐 내가 못 구웠어요 해서 과제를 포기하지 말고, 평소에 그 성적을 내는 목표라는 게 평소에 내가 얼마만큼 연습을 했는가, 그리고 그 부분들 얼마만큼 이해하고 제대로 숙지를 하고 그 부분들 구현을 하는가 하는 것들의 과제의 목표니까, 그 과제 중간에 이제 수업을 내가 일정 정도의 수업 시수를 채우고 그 안에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성적이 나가는 게 맞으니까, 만약에 뭐 급제를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했던 거 이렇게 던져놔서 바짝 말라가지고 못 쓰는 거 아주 생짜를 갖다 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작업한 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지. 그걸 과제로 내도 성적은 준다. 성적을 주니까 중간에 뭐 저는 굽을 못 깎았어요, 아니면은 뭐 가만에 못 넣었어요, 안 발라서 못 넣었어요, 그래도 내도 성적을 준다. 물론 좋은 성적을 받긴 힘들겠지만 그래서 성적은 일단 받아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을 내는 거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출석은 내가 뭐 한 번 정도, 2번 정도 결석을 했다 하더라도 성적을 내가 뭐 총 우리가 3번까지니까 4번 이상이면 F지. 그러니까 3번까지는 성적이 나가는데, 결석이 내가 3번을 결석을 했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 3번을 결석을 했어도 자기가 그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를 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결석 한 번이 1점이거든. 결석 한 번이 1점인데 3번이면 3점이니까 3점은 사실 실기로 커버가 되거든.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뭐 결석을
그 좀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잘 만들어 물론 1, 2점이 되게 크긴 하다 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극복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뭐 다른 애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고 점수를 매겨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고 이제 우선 그 작업할 때 필요한 것들 그 뭐 지금 요번 시간도 동영상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도 동영상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오늘 한 것들 오늘은 물레차고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하는 것들은 국각기 뭐 이런 것들 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레를 차선물 만드는 것들을 어지간하면 이 동영상 안에 다 집어넣어 놓을 거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이 동영상 중에서 오늘 지금 지금 사전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 과제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나중에 끊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뭐 손동작에 안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자기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아마 내가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물레를 찰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실기실 사용하는 것들에서 토령기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국 깎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서 또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올릴 거고 그러면 그거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이제 편집해 놓은 부분들을 반복해서 보고 중간에 뭐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캐치해서 중간에 이제 만약에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해주겠지만 수업 시간 이외에 할 때 생각이 안 난다 하는 부분들 찾아서 보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 할 것들은 꼬막 밀기 하고 그 다음에 물레 차는 것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거는 국 깎는 것, 그 다음에 토령기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실기실 정리하는 것. 왜냐하면 그 다음 주쯤에는 아마 개강에서 학교 와서 할 테니까 실기실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여기 밑에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꼬막 미는 것. 꼬막은 지금 꼬막을 미는 이유는 얘가 이제 토령기에서 바로 나온 애 같은 경우에는 그 꼬막을 밀지 않아도 되는데 꼬막 밀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흙을 보통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면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흙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가 있건 세워져 있는 상태가 됐건 간에 흙이 수분이 한쪽으로 몰린다. 아래쪽으로 몰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걔를 그대로 올려서 물레를 차게 되면 한쪽에 수분이 많고 그 다음에 한쪽에 수분이 적으니까 물레 찰 때 수분이 적은 쪽에서는 훅 들어가고 수분이 없는 쪽에서는 이렇게 손을 밀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 그럴 때에는 꼬막을 밀어줘야 돼. 꼬막을 밀어서 사용해줘야 되는데 꼬막 미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자 우선 꼬막 미는 거 보여주면 이렇게 돌아서 수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꼬막을 미는데 그래서 생긴 모양이 약간 꼬막처럼 생겼다 그래서 꼬막이야. 그래서 꼬막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가게 되는데 우선 지금 다 끼어들어오네 보통인데 자 잠깐만요 한번 닦자 다시. 자, 흙은 지금 얘는 내가 시범 보일 건 백토를 쓸 건데 특히 백토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그 청토나 이런 때 올라오면 나중에 보여. 그 구웠을 때. 그래서 좀 깨끗하게 닦아주고 해야 돼. 지금 여기 계속 청토했던 애들이라 다 올라오네. 닦아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까지 보여주면 이렇게 밀고 전체적으로 얘를 말아서 동그란 상태를 만들어 쓰는 애.
내가 지금 밀 때 좀 앞으로 괜찮아. 손만 보여줘. 밀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밀었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밀었는데 그 처음에 몰래 배울 때 오른손 몰래로 배워서 오른손으로 배웠는데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고 차면 내가 지금 꼬아놓은 방향을 반대쪽으로 풀게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찬 경우에는 뒤집어서 차야 돼. 이렇게 뒤집어서. 그래서 뒤집어서 차게 되면 지금 꼬아놓은 방향이 이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걔를 그대로 꼬면 계속 꼬는 방향으로. 그래서 물레를 찰 때 계속 얘를 꼬으면서 물레를 차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수분이 일정하게 원을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잡았을 때 그 수분량이 거의 비슷하게끔 그 원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니들이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건 오른손 꼬막이 아니라 왼손 꼬막. 왼손 꼬막은 오른손을 받치고 있고 왼손으로 미는 것, 왼손으로 미는 거라 지금 이제 우선 그 첫 번째 동작은 잡아, 양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밀어, 앞쪽으로 한번 이렇게 밀고, 두 번째 동작은 살짝 들고 왼손을 안쪽에 넣는다, 밑에 쪽에. 그 다음에 잡아서 오른쪽 있는 손까지 가지고 와, 이렇게. 그다음 다시 밀어, 이렇게. 다시 왼손이 들어가고 잡아당겨서 민다. 얘를 반복해, 계속. 이렇게 해서 밀고, 흙을 두 손을 같이 미는 건데 그 각도가 내가 여기서 흙을 당겨서 돌려놓은 상태에서 미는 것.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로 밀게 되면 얘를 조금 계속 반복하면서 서툴지? 오른손보다 훨씬. 어쨌든 이렇게 그 오른손으로 받치고 왼손으로 밀어주는. 그래서 그 왼손이 조금 한 70% 정도 힘이 들어가고 오른손이 한 30% 정도 힘은 7대3 정도 힘이 들어가는데 그 앞쪽으로 같이 민다 생각하면 돼. 여기 당겨서 앞으로 밀고, 당겨서 앞으로 밀고, 당겨서 앞으로 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밀다 보면 자, 이제 앞쪽에 밑에 잡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말아가게 되는데, 말아가게 되는데 지금 이쪽 하나의 축이 있어. 이렇게 생긴 모양에 수직을 찔렀을 때 이 부분 자리가 여기 걸린다, 밑에. 그래서 내가 밀고 당겨서 손을 모으고 밀고 당기고 밀고 하는 이 동작으로 계속 반복해서 밀게 되는. 하기 힘들어. 왜 돌아가?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얘 밤을. 다시. 그렇다 말을. 다시 이리로 돌아오렴. 뭘 만진 건가? 됐다. 됐어? 죄송합니다. 다시 그럼 이걸 이쪽에 요 꽃갈 모양의 밑에 쪽에 찔려 있고 얘가 요 손 사이에 들어가는, 요 사이에. 그래서 얘를 내가 이렇게 손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밀게 되는데, 당기고 밀고 약간 양손으로 거의 같이 미는 느낌인데 얘가 이제 이쪽에 옆에 쌓이는 애들이 어떤 식으로 쌓이는지를 보려면 얘를 보면 알아. 얘가 각도가 이렇게 앞쪽으로 가게 되면 이 모양이 앞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형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렇게 이쪽에 두껍게 말리는 상태가 되는 거지.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밑에가 뚱뚱하게 남는. 그래서 얘가 어느 쪽을 보고 있어야 되냐면 한 45도 정도 이쪽 방향 계속 보고 있으면 형태가 일정하게 잡히는
형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형태들을 만들어가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손 모양의 손 등이 항상 이쪽을 보고 있다 생각하면 돼. 이쪽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아 힘들어. 자 이렇게 찾는 건 맨 마지막에 조금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레를 찰 때 원래 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산 모양이 좀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해서 물레를 차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토령기로 민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차도록 하고 들어서 그래서 꼬막은 어차피 한 번에 연습이 안 되고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물레 하는 것들은 다 토론기에 나온 거 바로 쓰고 꼬막은 중간중간에 계속 연습을 해서 자기가 꼬막을 밀 수 있다 없다 하는 정도까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도록 할 거고 나중에 개강하면 매주 시작하기 전에 꼬막 연습을 한 번씩 할 거고 그러고 시작을 해서 그 꼬막을 밀 수 있게 되면 5점 그 다음에 꼬막을 못 민다 그러면 한 1, 2점 빠질 거야. 그래서 그것도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갈 거니까 거의 안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 거의 다 꼬막을 밀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건 한 학기에 그 동안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것 정도 내가 할 수 있게만 되는 정도 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물통 자 기다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물레 키는 방법. 물레는 지금 우리 학교에 물레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요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저런 종류 저쪽에는 저런 종류 청소를 안 해놨네. 저런 종류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런 종류 요런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거 키는 건 나중에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자, 그래서 우선 지금 우선 그 꼬막 밀어 놓은 건 아니면은 토령기에서 나온 애를 우선 이렇게 올리면 밑에가 좁고 밑에가 위에랑 같은 두께의 것들이 생기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밑에를 좀 돌려서 바닥을 넓혀줘야 돼. 바닥을 좀 넓혀서 밑에 바닥이 충분히 넓게 붙지 않으면 날아다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조금 바닥을 넓혀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쳐서 가능하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산 모양을 만들어준다. 산 모양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쪽을 밑에 바닥 쪽에 하나 붙여주고 떨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물 주고 자, 중심 잡는 거 처음에 중심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중심을 무조건 잡아줘야 되고 중심에 잡는 거 원리는 지금 그 흙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손이 일정한 정도의 힘을 줘서 흙이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흙이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심 잡는 거야. 중심 잡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잡는 것. 근데 지금 이제 중심을 잡을 때에는 이 흙이랑 내 손하고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계속 물레를 차면 중심을 계속 못 잡게 돼. 뭐냐면 흙은 힘이 약할수록 좋고 내 손의 힘은 셀수록 좋아. 왜냐면 내 손의 힘이 세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이 안에서 일정한 공간을 내가 손으로 힘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거고, 흙의 힘이 약하다는 건 내 손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많다는 건데, 그걸 반대로 만약에 그 흙의 힘이 세고 손의 힘이 약하게 되면 흙은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고 손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 흙의 힘에 밀리게 되는, 그래서 그 계속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손의 힘을 키우는 것과 흙의 힘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자, 우선 그 손의 힘을 키우는 것과 방법과 흙의 힘을 떨어뜨리는 방법 여러 가지. 흙이 물렁물렁하면 그러면 당연히 흙이 힘이 약할 테고 그만큼 손의 힘은 상대적으로 흙보다는 세게 될 테고, 그 다음에 팔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 있겠지. 운동을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물레찰 때 그 여자들과 남자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건 남자들 근력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더 유리한 건데, 그러면 이제 우선 그러면 여자들은 영원히 물레를 못 차게 되는 그게 아니고 흙의 힘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면 돼. 흙의 힘을 손의 힘을 키우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레를 오래 차게 되면 여자들도 조금 그 장근육들이 좀 생기고 해서 어느 정도 그 물레 차는 근육들이 좀 더 생기겠지. 그래서 좀 더 잘 차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면 돼. 그래서 애들이 보통 니들이 쓰는 방법은 그 흙에 물을 많이 줘서 계속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죽처럼 그래서 아예 안 차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그렇게 하게 되면 물을 아예 못 차니까 얘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 얘 속도가 느려지면 힘이 약해져. 빨라지면 힘이 더 세져.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도 중심 못 잡아. 이렇게 되면 얘를 하면 할수록 계속 지금 뭐 튀어나오는 거 보이지? 진동이 생기는 것, 힘을 아무리 줘도 여기서 계속 밀려 나오게 되는 것들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얘 힘을 이게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얘도 힘이 줄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마치 내 손이 여기 있고 얘가 빨리 돌면 되게 내가 손을 이렇게 조금 움직여도 한 번 도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잘 잡힐 것 같은 착각을 해. 근데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손이 기계인 경우에는 딱 고정돼서 아예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버틸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빠를수록 더 잘 잡히겠지. 하지만 사람 손은 기계가 아니다. 그래서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손과 흙에 관해 그 힘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선 내가 이 흙을 밀고 싶으면 이 속도를 줄이고 내가 일정 정도의 힘으로 민다. 일정 정도의 힘으로 밀게 되면 내 손 안에 흙이 들어오게 돼.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맨 위에까지. 이런 식으로 중심이 아까보다 더 잘 잡히는 상태를 점점 만들어가는 것. 마찬가지로 끝까지 맞춰주고 다시 밑에서부터 지금 내가 벡토로 하는데 벡토로 하면 벡토가 접력이 더 강해서 혹시 반발력이 많아. 그래서 나도 벡토를 할 때는 힘을 많이 빼고 해. 그 흙의 힘이 세니까 속도를 많이 줄여서 하는 편이거든. 그렇게 해야 잡히게 되는데, 니들이 지금 내가 하는 속도만큼 청토를 하게 되면 잡힐 거야. 청토나 일반 그 백자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서 그 중심은 바닥에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끝까지 올려서 꼭대기까지 가서 그 중심 안 맞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중심이 잡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
버튼을 쓰라니까. 줌. 어, 줌이라고? 줌이 안 돼가지고. 아 그럼 앞으로 와 있어요. 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려 중심을 잡는. 중심 잡는 건 그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보통은 두 손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얘를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기보다 흙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왜냐면 자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흙을 뽑아 올려서 중심 잡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물레를 차게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요만큼 흙을 쓸 건데 뚱뚱한 가게로 살 수 없으니까 좁혀서 내가 그릇 만들 때 그 모양을 해서 만들어서 그릇을 만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를 넓히지 않고 작은 상태에서 만들어서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뽑아 올리게 되는데 뽑아 올리는 거하고 중심 잡는 거를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하게 되는데 아까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아까처럼 그 한쪽 손으로 하게 된다는 거 실제 물레를 잡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뽑아 올리면서 한다. 뽑아 올릴 때 오른손으로 해서 중심을 잡고 왼손은 끌어당겨서 흙을 좁혀주는 그런 동작으로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뽑아 올린 애는 이대로 해서 물레 차도 되지만 그 뽑아 올리는 목적 중에 얘를 좁게 하는 것도 있지만 흙을 꼬아주는 그 역할도 있거든. 그래서 얘를 지금 흙을 아까 그 꼬막 밑에도 계속 꼬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꼬고 있는 상태. 그래서 흙을 계속 꽈배기처럼 꼬게 되면 수분이 일정한 상태로 원을 그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 동작을 계속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내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내려야 돼. 왜냐하면 쟤를 계속 꼬아줄 거니까. 내리는 건 위에 쪽에 이렇게 지금 손 동작이 위에 엄지가 요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얘를 약간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앞쪽으로 살짝 밀어줘. 이렇게 이 상태 기다리고 있으면 돼. 가만. 그럼 얘가 조금씩 내려가. 기다리고 있으면 밑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고 있으면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올리고 맨 마지막 동작은 위에 끝 쪽에 다시 내리고 다시 올리고 반복하는데 이쪽 오른쪽 손은 배나 허벅지 같은데 붙여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왼손은 당겨주고 계속 좁혀주는 동작으로 끝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동작에서는 엄지가 눌러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천천히 손을 떼주면 중심 잡히는 상태. 반복. 몇 번을 지금 섞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심을 잘 잡는 사람들은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 굳이 중심 신경 쓰지 않고 잡아. 왜냐하면 마지막에 한 번에 잡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지금 니들은 중간에 깨지면 또 잡기 힘드니까 천천히 하는 거고. 그래서 얘를 그냥 중심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잡아. 이게 빨리 돌려도 되지. 왜냐하면 중심 잡을 게 아니니까 그냥 섞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흙을 몇 번 섞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딱 물레 찰 때 중심을 딱 잡아서 내리고 또 웬 화지? 자꾸 중심을 쭉 올라가서 항상 위에서 맨 끝에서 이렇게 조준 상태. 그래서 이제 그 원기둥의 굵기는 내가 만들 그릇의 굽의 넓이 정도라고 보면 돼. 그래서 굽이 요만큼 좁으면 좁은 상태, 굽이 넓다 하면 좀 넓게
해서 보통 만들고, 잡을까? 중심을 잡고 동작. 우선 동작은 보여주면 구멍을 뚫고 벌리고 잡고 바닥을 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컵 모양을 만드는 것들이 처음에는 좀 중요하니까 이런 형태의 컵 모양을 만드는 것, 정리해주고 보통 가죽 전대를 쓰는데 가죽 전대가 없어서 잡아주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건 이런 느낌들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천천히 돌아봐. 더. 자, 이쪽에 보면 밑에 쪽에 칼을 약간 각도를 45도 정도로 찌르고, 그 다음에 얘를 약간 눕힌 상태에서 들어서 선을 그어준다. 그다음에 쭉 잘라 들어가고, 칼을 비틀어서 바닥을 펴준다. 펴주고, 그 다음에 실을 지금 한쪽에만 묶여 있는 실을 쓰는데, 끈을 한쪽에 그 묶여 있는 쪽 실을 오른손에 잡고 왼손을 그 칼의 이 옆에 왼쪽에 놔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평으로 잘리는. 그다음에 얘를 손을 V해서 뒤집어서 잡고 올려 놓으면 반복, 무한반복. 그리고 다시 동작을 좀 끊어볼 텐데, 우선 1번 동작. 1번 동작은 중심 잡고, 중심을 잡았으면 항상 끝쪽에서 이렇게 엄지가 위에서 딱 얘를 눌러서 위에 평을 잡은 상태로 끝이 나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엄지가 들어간다, 안으로. 이렇게. 이때 지금 내가 뚫어 들어가는 양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해. 여기 지금 이만큼 내가 그 잡고 있는 흙의 양 자체가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니까, 내가 좀 더 크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깊게 뚫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 들어갈 때 지금 그 뚫을 때 이렇게 뚫지 않아.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뚫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뚫지 않냐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뚫어버리면 얘가 조금 흔들리는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얘를 그냥 이렇게 뚫으면 다른 데가 뚫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중심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얘가 같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손을 붙이는 거야. 안쪽에 옆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붙이고 안쪽으로 내려와서 잡히는 상태로 잡아서 이 그 가지고 있는 흙양이 그 한 바퀴를 돌아도 똑같게끔 해주고 한번 잡은 상태 그 다음에 벌려주는 상태 살짝 옆으로. 그래서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약간 V자 모양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끝난 동작 이 동작이면 그 다음 동작은 손을 받고, 그 다음에 물레 찰 텐데 중지랑 엄지로 찬다. 중지랑 엄지로 반복해서. 그래서 중지랑 엄지로 위쪽에서 보이나? 안쪽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쭉 올라와서 위에는 얇고 밑에 약간 두꺼운 형태를 만들고, 다시 바닥 피는 것도 중지로 피는데, 중지랑 그 다음 손가락이 그 바닥을 필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면 얘를 이렇게 눌러서 얘가 바닥에 닿는 상태를 만들고 쭉 펴가는 상태. 그래서 얘 갖고 수평을 감지하는 거야. 내가 수평으로 바닥을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를 보는. 그래서 얘를 쭉 눌려서 오른쪽에 있는 그 손가락이 바닥에 닿으면 그때 옆쪽으로 계속 그걸 보면서 옆으로 끌고 나가. 쭉 끌고 나가면 바닥은 펴진 상태가 되고, 지금 아까 두꺼웠던 벽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니까 밑에가 얇아졌어. 그래서 위에랑 밑에랑 두께가 거의 비슷한 상태의 벽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러면 얘를 잡아서 올리는데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지금 왼손은 엄지손가락 겉들어줘서 그냥 이렇게 뽑아서 한번 만들고 또 다시 두 번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이 그 흙을 그냥 잡으면 전체가 벌어지니까 벌어지지 않게 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뽑아서 일정한 그 두께의 원통을 만들어주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 동작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고, 마찬가지. 잘라주고. 좀 두껍다. 두껍네. 부분 동작 한 번 더 끊어서 보면, 이제 컵 차는 거였고, 접시 차는 걸 보면 접시도 마찬가지로
뜯고 놓고 약간 그 얇은 낮은 접시 모양의 접시를 차고 그 다음에 바닥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의